지난달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인점포에서 잘못 입력된 상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정해 계산했던 일입니다. 그날의 상황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무인점포의 사장이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강아지 간식을 사기 위해 무인점포를 찾은 한 여성은 5,000원짜리 상품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결제를 하려고 보니 키오스크에 상품 가격이 500원으로 잘못 찍혀 있었는데요. 그녀는 우선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는 계좌 이체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손님이 번거로울 것이라며 걱정하자 사장님에게 그럼 개수를 10개 산 것으로 올려서 결제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한 후 5,000원을 결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키오스크의 금액만큼만 결제하고 나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무인 점포였기 때문에 양심을 지킨 그녀의 행동은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된 그녀는 그날 굳이 양심 결제를 선택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싸게 샀으니까 기분 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았다. 그리고 제가 그걸 사장님께 말씀 안 드리면 그 피해가 계속 커질 것 같았다 라고 털어놓으며 훌륭한 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장 측에서 감사의 표시로 원하는 상품을 선물하겠다고 하자 소박하게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만 골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니까 거절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작은 거 하나 고르려고 했다. 그냥 궁금했던 상품이 있길래 그걸로 골랐다 라고 말해 훈훈한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하게 변했다고 하니 이 같은 일이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모습들은 세계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무인점포 자체가 아무리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24시간 주인 없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운영된다는 것이니 결코 스스로 양심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 같은 점포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곳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의 무인 점포를 보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국인의 사연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20년 전 20살 때입니다. 대학 입학 기념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왔고 당시 서울에서 5일을 머무르며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중 명동이 너무 좋았어요. 가이드와 함께 밤 스케줄로 명동과 동대문 등을 둘러보았는데요. 수많은 상점들과 불빛이 너무 신나더라고요. 명동을 다니며 친구들의 선물을 사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기도 했어요. 너무 활기찬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처음 여행을 시작으로 저는 자주 한국으로 여행을 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한국산 물건은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주위 사람들도 한국에서 사왔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 제가 처음 한국을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었고 세계에서도 점점 한국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관련된 제품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한령이 내려졌고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이 커지는 바람에 계획한 일을 시작도 못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 이후 저는 중국에서 작은 마트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는 여유가 없어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살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쉬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등산을 해보기 위해 도전했는데요.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갔더니 작은 쉼터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이곳에는 주인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는 분통에 알아서 돈을 넣고 가는 곳인 거예요. 저는 한참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모두 돈을 넣고 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3,000원짜리 음료를 마신 분들은 5,000원짜리를 넣고 그냥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으면 그냥 가거나 3,000원짜리를 먹고 1,000원만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일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만약 중국에서 운영하는 제 마트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돈을 제대로 놓고 갈까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그때 생각난 건 한 달 전쯤 가짜 돈을 내고 잔돈을 받아갔던 손님이 생각났고 불쾌해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한국에 왔을 때는 빨래방에 주인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국은 여러 곳에서 무인 점포가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주인이 없는데도 빨래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서비스로 놓아둔 커피도 통에 가득 있는 것을 보니 그런 걸 훔쳐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죠. 숙소 근처에 전에 없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생기기도 했더라고요. 이곳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아이들까지도 자신이 고른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고르고 있자 같이 온 친구가 아이스크림 녹으니 문을 닫고 고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까지 느끼기도 했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중국의 무인 점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니 이미 중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암튼 시스템이 이미 있다고 하니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제가 운영하던 마트를 완전히 새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서 처음 생기는 가게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련된 가게 인테리어로 젊은 사람들에게 화제성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픈하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인 점포이긴 해도 우선은 제가 있으면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물건의 재고와 판매 금액이 매일 다르더라고요. 매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봤어요. 누군가 물건을 계산하고 제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 중에 뒤에서는 계산도 안 한 상품들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들 누군가 계산만 했다 하면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인 점포를 열고는 아예 바로 옆 제 식당은 가볼 수도 없었어요. 우리 가게로 오면 훔치기 쉽다는 것이 알려졌는지 손님이 계속해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얼굴을 인쇄해 가게 앞에 붙여놓기도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과자 몇 개로 경찰이 나서서 일을 해결해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한 달을 운영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고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장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매장이 생각나고 점점 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곧장 마트 장사를 포기하고 식당과 마트를 뚫어 그냥 식당을 넓히는 공사를 했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당만 운영하면서 지내다가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는데요. 역시나 한국은 무인 점포가 잘 운영되고 있네요. 갑자기 씁쓸한 경험이 생각나서 글을 썼습니다. 사실 한국도 무인 점포 특성상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한국은 양심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이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놀라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